그러면은 이런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강남, 강동, 강서, 강북 네 개의 매장입니다. 네 개의 매장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차이를 보냐면 만족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룹이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의 매장당 만족도를 쪼개서 그룹 간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항상 차이가 없다죠. 그래서 매장 간에는 다 차이가 없다. 이런 걸 이제 고정효과 모형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미 딱 선택해서 그것만 보겠다. 다른 건 내가 안 보겠다. 이런 거죠. 연구가설은 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다 틀리다가 아니고 not H1이에요. not 귀무가설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번하고 2번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또는 1번하고 3번하고도 틀릴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아까 전에 쌍이 6쌍이 나오죠. 컨비네이션이 6개가 나오니까 6개 중에 뭐는 하나는 틀릴 거야. 다 같지는 않아. 이 얘기입니다. 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중에 6개 중에 어느 하나는 틀릴 거예요. 이거예요. 귀무가설은 모두가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그 중에 뭔가 하나는 틀릴 거가 연구가설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처음에 보면 다 맞다, 다 틀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변화량을 우리가 그걸 쪼갠다 그랬죠. 변화량을 이용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체 변화량이 있는데 전체 변화량을 그룹에 의해서 진짜 차이가 난 거냐 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를 이제 쪼갤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요 다음 슬라이드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데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룹 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실제로 각 그룹 간의 차이 또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의 효과 때문에 난 차이냐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룹 간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한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냐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비교해서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많이 크다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룹 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얘가 크면 뭐 그룹 간의 차이는 별로 없네. 다른 거에 의해서 발생했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비율을 가지고 보겠다는 게 이 변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변동, 분산 다 같은 말이에요. 표준 편차, 편차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그룹 쪼개는 게 2개가 있어요. 즉 A라는 걸로 그룹들을 쪼개고 B라는 것으로 또 그룹을 쪼개고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2개로 쪼개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편차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평균, 이게 전체 평균입니다. 평균으로부터 이게 뭐냐면은 각 사람들마다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한 30명 모여 있죠? 3, 40명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을 지금 보면 그룹이 2개로 쪼개져 있어요. A 분단, B 분단, 맞죠? 그러면 제가 평균입니다. 물론 저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평균이에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들하고의 거리는 저랑 각 분단의 거리에 분단하고 여러분들 거리를 합치면 되죠. 자, 제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거리가 10cm예요. 1m라고 봅시다. 그러면 나하고 이 분단까지 거리가 50cm, 분단하고 이 사람 거리까지가 50cm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얘를 쪼개요. 그래서 편차를 우리가 처리 효과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면은 저랑 분단하고의 거리예요. 여러분들 개인 간의 거리가 아니고 저랑 A 분단, B 분단의 거리예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분단하고 여러분들 사이의 거리가 있겠죠. 자, 이거를 쪼개서 저랑 분단 사이에 A 분단, B 분단의 거리가 크냐? 아니면 그 나머지 거리가 더 크냐?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더. 자, 그런데 편차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하면 0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느냐는 제곱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총제곱합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그래서 이런 거리를 잰다 이럴 때는 항상 자승을 많이 해줘요. 스퀘어들을 많이 해줍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스퀘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총제곱합은 이렇게 처리제곱합, 즉 어떤 그룹에 따라서 그룹에 따라서 차이가 난 거와
그렇지 않은 거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다 구분해서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를 이제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해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각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를 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자, 총 4가지 값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4.15가 뭐냐면 얘가 전체 평균입니다. 즉, 30명에 대한 전체 평균이에요. 그게 저라고 생각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저예요. 자, 그 다음에 강남이 있어요. 강남이 총 여러 명이 있겠죠? 그 중에 한 명이 4점이라고 점수를 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반은 40명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의 모든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총점이고요. 총 평균이고.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뭐냐면, 자, 4에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점수가 4점인데, 전체 평균은 4.15예요. 그러면 이만큼 차이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0.15만큼 차이가 나왔죠? 물론 나중에 이거를 제곱을 할 거예요. 나중에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다 없어지겠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0.15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차이는 실제로는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거하고, 그게 뭐냐면 이 전체 그룹을 다 평균 내봤더니 4.39가 나왔어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전체 평균이. 그럼 뭐냐면 그렇지 않고 4개의 그룹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더한 평균이 있는데 각 그룹의 평균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그룹의 차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일어난 변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차이하고 이 측정 오차,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 오차 범위에 속하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다 더하는 겁니다. 자승을 해서 다 더해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다 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할 거예요. SPSS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처리 제곱합, 잔차, 총계해서 뭐 자유도 나오고 평균 제곱이 나오고 F 나오고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해주느냐? 요 개념입니다.